교재 펴보세요.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공명발자국 설명을 했고 오늘은 요 영상 압축 기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지가 지금 8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분석 관련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컴퓨터에서 동영상 본 사람이 한 번쯤 뭐 파일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동영상 압축은 이라고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동영상 압축에 대한 정의가 들어오면 잘 보라 그랬지, 그지? 동영상 압축에 대한 정의가 들어갔고 정의의 핵심은 뭐냐면 막대한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를 필요한 정보만 남겨서 화질의 차이는 주지 않고 용량을 줄인다. 이게 핵심이야. 그치? 개념이 4개가 들어가 있어. 첫 번째가 뭐야? 필요한 정보만 남긴다. 두 번째는 뭐야? 화질의 차이가 거의 없다. 오케이? 이걸 데이터를 끊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 양을 100분의 1까지 줄이는 기술. 뭐고? 그렇죠? 세 가지 정도의 정보가 들어왔죠. 들어왔고 동영상 압축은 제가 처음 해달라고 요거 뭐라 그랬죠? 화면간 중복, 화소간 중복, 통계적 중복해서 3개로 나눠줬지, 그지? 나눠줬죠? 햇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면 나누면 뭐 한다? 분석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럼 뭐 잡을 준비부터 하시면 돼? 각각의 특징을 빨리 잡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내가 뭐 어디 일본 장인한테 칼을 가는 법을 배운다고 치면 처음에는 그게 한 달 걸리지만 그 다음엔 보름, 그 다음에 열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독서의 핵심이에요. 줄이는 방법은.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똑같은 방법을 계속 하면 돼. 그럼 사람이 정말로 내가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너무 안 돼서 공부를 안 하는 게 맞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정말 등급이 8부 등급 나오고 공부를 해도 등급이 오르지 않고 이런 애들은 공부를 안 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나도 그런 애들 몇 명 만나봤는데 미치겠어, 가르칠 때. 5분 전에 가르친 걸 5분 뒤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얘네는 공부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전체 학생의 한 50%에서 60% 가까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맞아요. 근데 똑같은 짓을 반복을 했는데 시간이 줄지 않는다. 이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국어를 제끼고 갈 수 있는 학교는 내가 보기엔 전문대 정도? 그죠? 지방 국립대도 국어를 제끼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국어를 어쨌든 잡아가시는 게 맞고 내가 보기엔 여기에 그게 안 된 사람은 그게 많지 않다. 다만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체크해 이렇게 되면 봐봐 구조가 딱 보이는 거 화면간 중복, 화소간 중복 밑에 내려가면 통계적 중복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보실 때 잘 봐. 어디가 길어? 딱 봐도 화소간 중복이 가장 길죠. 그리고 왼쪽에 막 이렇게 묶여 있잖아. 이것만 봐도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어. 아, 화소간 중복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파트로 가겠구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일단 화면간 중복 보면 화면간 중복 쉬워요. 물체가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 비슷한 거. 제가 그리고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해놨지. 동영상을 생각해보자. 이게 뭐야? 예시예요, 예시. 그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시 어떻게 쓰라고 그랬지? 예시가 쉬워, 정의가 쉬워. 예시가 쉽다 그랬죠? 그럼 예시 쉬운 표현을 찾아서 개념을 잡으면 돼. 그럼 예시 쉬운 표현이 뭐냐면 자,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에 비교했을 때 아나운서가 움직인 부분은 뭐가 돼요? 아나운서가 움직인 부분은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같지 않은 영역이죠. 그럼 그걸 저장할까 안 할까? 그걸 저장해야지. 그 저장 안 하면 아나운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장하고 뭐를 저장하지 않는 거야? 뒤에 배경이죠, 배경. 그죠? 나머지 그 화면 저장하지 않고 변화된 영역에 대한 정보. 근데 잘 봐. 잘 읽어야 돼. 잘 생각해봐. 변화된 영역에 대한 정보만 저장한다는 말은 아까 동영상 압축 핵심은 뭐였지? 필요한 정보만 남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나운서는 남기고 뭘 날려버리는 거야? 배경을 날려버리는 거야. 이제 배경 데이터를 다 저장하지 않고 똑같아. 그러면 하나만 저장하고 나머지 화면은 다 날리는 거지. 그럼 용량이 어떻게 될까?
확 줄겠지. 뭐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첫 단락을 좀 이해하면서 내려가셔야 돼. 이해되죠? 그럼 그 다음 봐봐. 화소관 중복은 뭐야? 화소값에 별로 차이가 없거나 규칙적인 거하고 똑같아. 정의돼 있죠. 이게 옛날 2009년 10년간 이때 지문이라서 구조가 어때? 굉장히 단순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늘 한 10년 점핑하면 2017, 18, 19 이런 걸 볼 거야. 뭐가 다른지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안 하고 보시는 거랑 하고 보시는 거가 되게 다르단 말이야, 이게. 이해돼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거 보시면, 자, 그럼 보세요. 그럼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은 제거하고 나머지 성분은 저장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화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이 여기서 뭐겠어? 봐봐, 첫 단락을 읽었잖아. 아까 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뭐야? 화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변하지 않는 영역이죠? 이해돼? 그럼 여기서 뭘까?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좀 하고 읽어야 돼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화소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규칙적인 게 화소 중복이죠. 그럼 뭘 날릴까? 차이가 없는 걸 날릴까? 차이가 있는 걸 날릴까? 그치, 없는 걸 날려야지. 즉 색깔이 비슷한 애는 다 날리는 거야. 예를 들어 빨간색이 되게 많이 있어. 그러면 빨간색 하나만 저장하고 나머지 빨간색은 다 어떻게? 저장하지 않고 다 날려버리면 되잖아. 화소값이 비슷한 애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 남은 성분이 저장한대. 그럼 저장하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화면이 뭐 할수록 좋아요? 화소관 중복은 단순하거나 규칙적이면, 그지? 화소값이 비슷하면 화소관 중복의 효과는 더 커지겠네. 됐어?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우유에다 비교해놨죠. 그죠? 그럼 우유에서 기억, 수분을 없앤다는 건 뭘 없앤다는 얘기야? 자, 이때 그러니까 대답이 나와야지. 앞에 있었잖아. 화소값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걸 날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요걸 유축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수분을 제거한다는 건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 즉 뭐야? 화소값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을 날리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뭐가 좋아진다고? 머리가 좋아진다. 왜냐면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이해돼요?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다른 학원에 나가는데 거기에 애들은 이제 자사고 애들이에요. 자사고 애들. 그러니까 공부를 제법 한다는 애들이야. 근데 독서를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 애들이 다 좀 많이 못해요. 잘하는 애들은 다 어디 동네에 있는지 다 강남에 있나 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 독서를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어떤 애는 뭐라고 했냐면 예비고일 때 배웠는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배웠는데 엄청 천천히 정독하면서 읽으래. 어떤 애 하나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시험지 오른쪽에다가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그지? 흐름에 되는 핵심적인 단어를 쓰면서 그 뭐라 그러냐 이게 옆에다가 정리본을 쓰면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다 쓰는 게 아니고 세부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 핵심 되는 주제만 이렇게 잡으면서 읽는 방법을 배운 애가 있고, 또 하나는 또 비슷하다 그랬는데 걔도 어떻게 배웠냐면 요걸 정독하는 거 천천히, 뭐 지문 하나에 거의 30분이 걸리더라도 정독해라,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둘 비슷하고 하나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둘 다 맞는 게 뭐냐면 얘네 둘이 배운 게 정독하라는 게 요즘 이제 모든 거의 독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머리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정독하면서 내가 이 내용을 완벽하게 뭐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어주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 말이야. 그쵸? 근데 문제는 단점이 있어요. 이 방법에 단점이 뭘까? 지문 하나의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문제는 빨리빨리 늘진 않아요. 이게 단점이. 잘 보면 빨리빨리 늘지 않아요. 이게 좀 지루한 과정이 좀 있어.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정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 번 읽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죠. 절대 지문을 여러 번 읽으면 안 돼요. 한 번에 읽으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맞는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느낌이 좀 없어. 약간 느낌이 좀 없어. 그지? 그러니까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정답은 맞는데 뭔가 좀 느낌이 없다라는 게 단점.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얘기했는데 선생님 뭐 한 달 반인가 연습했대요. 예비고일 때 한 달 반인가 연습했는데 모의고사 봤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즉 한두 달 해가지고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 자체가.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걸 보완책으로 나온 게 뭐냐면 그 한 여자애가 얘기했는데 하나는 너 뭐 배웠어? 걔도 정독하는 방법을 배우긴 배웠는데 선생님이 뭘 가르쳐줬냐면 문제를 먼저 보는 기법을 알려줬대. 기술 영역을 가르쳐줬어. 기술 영역.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은 안 쓰는 게 좋긴 해요. 안 쓰는 게 좋긴 해요. 왜 안 쓰는 게 좋냐면 고3이 되면 수능을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능을 보게 돼서 그거 수능을 보게 되면 이 교수가 쓴 수능 지문에는 기술이 아예 안 먹혀요. 그러니까 기술이 니네도 배운 적 있을 거야. 뭘 먼저 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종류가 세 종류 있어요. 일치 문제, 이해 문제, 적용 문제. 이 세 문제밖에 없어. 유형이. 근데 일치 문제는 알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풀려. 왜냐면 여기 있는 걸 여기서 찾으라는 얘기니까. 그 다른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하면 풀리거든요. 근데 학평이라 그러지. 니네 3월, 6월, 9월, 11월에 보는 학평. 그 다음에 고3 되면 6월하고 9월에 보는 걸 평가원 모의고사라 그래요. 얘네는 교수가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내? 선생님들이 내죠. 학교 선생님들이. 혹은 수능 평가위원 같은 사람들이 내는데 얘네들은 수능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지문을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지문을 갖다 놓고 그걸 자기가 막 여러 번 읽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가능하면 어떻게? 옮겨서 선택지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해 문제도 풀려 심지어. 이해되니? 여기까지 풀려. 근데 문제는 어디서 걸려? 적용 문제도 풀려 실제로.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수능 문제에서 걸려. 수능 문제는 이따가 내가 수능 지문을 보여줄 거야. 수능 지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있는 선택지랑 본문에 있는 단어가 달라 아예.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뭐 할 수 있어? 선택지가 이해가 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보이고 아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수능 보려고 하는 공부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오늘 가르쳐드리는 방법처럼 천천히 정독하는 연습을 하는 게 맞아요. 당장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나? 조금은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딱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누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계단식으로 올라요. 예, 성적의 독서는. 근데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한 6주가 안 되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조금 양을 많이 하셔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빨리 안 하면 안 늘어 이거 잘못하면.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 늘리잖아요. 안 늘리면 내신 독서도 생각보다 성적이 안 오를 거야. 왜냐면 내신 독서는 머리가 좋아야 풀거든. 어쨌든 머리를 건드지 않고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외워서는 성적 안 나올 가능성이. 왜냐면 자 잘 봐. 왠지를 알려줄게.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독서 지문이나 모의고사에 있던 지문을 갖고 와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선생님 그 지문을 한 6개를 거의 한 달 동안 내내 읽어. 시험 문제 내려면.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거의 교수급으로 되게 돼. 교수보다 더 꽈서 내. 또 학교 선생님 특징이 엄청 디테일하게 꽈버려. 그리고 헷갈리게 돼 막. 그러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려워. 그 독서 문제들은. 이해되시나요? 문학은 그나마 어느 정도 하면 외우면 외운 거랑 비슷해. 근데 문학도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독서는 좀 더 그런 면이 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됐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좀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요게 두 개하고 통계적 중복은 별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오면 자, 이렇게 되고 정리되고 문제를 가보시면 이런 거야. 6번 문제가 각자의 핵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유형도 보세요. 자, 그러면 뭐 4번 문제는 학생들의 반응이니까 일치하는 정도가 됐죠. 4번 문제 잠깐 보시면 변환된 성분을 많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어떻게 돼? 용량이 어떻게 되지? 확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5번 보세요. 성분을 제거한 정도에 따라 어떻게 됐어? 파일의 크기는 어떻게 돼? 달라지겠고 5번 정답인 거야. 어렵지 않죠. 나머지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중간에 있던 내용이에요. 질문할 거 있나요 여기서? 1, 2, 3, 4? 없지? 그죠? 네, 그리고 선택지 만드는 거면 잠깐 보세요. 여기 4번 선택지 보면 첫 화면에서 이전 화면이 없어는 아까 화면 간에 겹치는 거는 뭘 이용하는 거야? 화면간 중복이죠? 근데 거기 뒤에다 갑자기 화소간 중복 이렇게 만드는 게 선택지 만드는 기법이야. 이해돼?
그지? 그러니까 본문에 있었으니까 맞는 게 아니고 본문에 있던 내용이 서로 연결된 게 맞느냐를 보셔야 돼. 됐죠? 그리고 6번 문제 보세요. 이게 적용 문제죠. 3점짜리 문제. 이제 얘 잘 보시면 가는 다 무슨 색이야? 거의? 화소가 몇 개 있니? 2개밖에 없잖아. 흰색 아닌 거야. 까만색이지. 근데 나를 봐봐. 나는 화소가 여러 개죠 지금. 그죠? 일단 그럼 딱 이것만 봐도 나는 무슨 중복을 쓰기가 어려워? 그지? 화소 간의 차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화소 중복을 쓰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죠? 그럼 화소 간 중복은 뭐 쓰는 게 나아? 가를 쓰는 게 낫겠지. 그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별만 이동했죠. 그죠? 이전 화면과 다음 화면이 거의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중복을 쓰는 게 좋아? 화면간 중복을 쓰는 게 좋겠지라고 적용이 된 다음에 문제 푸시면 그게 풀려요. 그냥. 이해되시나요? 답이 3번 이렇게 나와버리는 문제였다. 정도.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이걸 왜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이게 교수가 낸 지문이야. 그 당시에. 그럼 교수가 문제를 어떻게 만든다?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죠. 문제를.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린 교수는 문제를 선정한 다음에 지문을 다시 써요. 그러니까 아예 기존에 왜 똑같은 글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전에 자기가 썼던 자기 책에 있던 내용도 잘 안 써요. 교수가 만든 자기 책에 있던 내용도 잘 안 써. 이제 주제는 쓰겠지만 가능하면 글을 새로 씁니다. 거의 3개월인가 갇혀 있어요. 거기 호텔에 2달인가? 2달 넘게 갇혀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2달 동안 문제 많이 내요. 6문제 5문제 내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일단 초안을 잡아요. 글을 써놓고 대충 이런 문제를 낼까 하고 문제를 내. 그래서 문제를 내요. 일단 문제를 내고 나서 이게 뭐 외부에 있는 지문들하고 겹치는지 다 확인해보고 자기가 낸 문제가 지문하고 완벽하게 좀 들어맞는지 검토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좀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 지문을 수정해버려. 지문을 수정해요. 선택지를 수정하지 않고 지문을 수정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선택지를 보고 지문을 보고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선택지를 보고 지문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해되지?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거 보시면 이런 지문이 있어요. 자, 이것도 참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제학자 클라크가 처음에 나왔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처음에 나온 애가 전체 중심 소재일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아요 오히려. 높은 거는 중학교 글. 네가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글은 처음 시작할 때 화제를 딱 던지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독서지문은 절대로 처음부터 화제를 잘 던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나왔다 그랬지? 얘를 기준 삼아서 다음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경제학자 클라크가 몇 차였어? 이거 배웠잖아 옛날에. 1차. 1차가 뭐야? 농업, 뭐 이런 거죠. 채취하는 거. 2차가 뭐예요? 공장 같은 게 2차. 제조, 그지? 3차가 뭐야? 서비스업. 옛날에 다 배웠었네, 초등학교 때. 자, 근데 이 방식으로 뭐 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 없는 산업이 생겼다. 이게 뭐니? 한계나 문제 상황이에요. 그지? 한계가 생겼어? 그러면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해? 다양한 분류 기준이 생겼어요 하는 거면 다양한 분류 기준은 뭐가 되겠어요? 이 한계점에 대한 보완책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여기에 진짜 화제는 뭐예요? 새로운 산업 분류법이 되겠죠. 그지? 근데 그게 뭘 하기 위한 거야? 기존 방식이 갖고 있는 뭐를 보완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하고 읽어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뭐야? 다양하다 그랬으니까 몇 개 나왔니? 표준산업 분류표, 경제협력 개발기구 기준,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영역 나오면 바로 뭐가 되는 거? 그게 분류 기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시장 수요 4가지로 나온 거야. 이해되시나요? 됐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봐봐. 처음에 나왔을 때 표준산업 분류표가 나왔는데 표준산업 분류표는 재화나 서비스의 유사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맨 밑에 가볼래? 맨 밑에. 그러나 각 산업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정보가 담겨있지가 않다. 그럼 보완책인데 보완책에 또 뭐가 있는 거야?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럼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은 뭐가 들어있니? 거기에 보면
기술 수준을 판단할 만한 기준이 들어가 있죠. 있어 없어? 총 매출액의 몇 프로? 4% 정도로 연구개발비를 써. 그러면 그건 첨단 산업으로 본다. 그죠? 그러면 기술 수준을 판단할 지표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됐니 안 됐니? 2번 단락과 3번 단락은 약간 또 한계와 보완 약간 이런 개념으로 들어와 있긴 해. 그치?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기술 영역, 새로운 기술 나오면 바로 그게 분류 기준이 돼요. 바이오 기술이 나왔어. 그럼 바이오 기술이랑 분류가 생기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시장 수요에 따라 또 분류 기준도 생겼어. 이렇게 돼 있는 글이다. 어려운 거 없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했어? 여기 봐봐. 기억해 보면 지원아 먼저 산업의 정의나 분류도 유연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시대가 도래했어. 이유가 뭐야? 기존 산업 분류로는 분류할 수 없는 산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으니까. 이제 앞뒤가 연결돼 있지, 그치? 수미상가처럼.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글을 잘 읽었네 이렇게 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럼 8번 봐봐. 8번은 왜 틀린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아 왜 틀리는 거야? 이거 지금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기술 진보가 반영돼 있어요? 기술 진보가 반영돼 있던 건 어디 거야? 어디 거였어?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이었잖아. 그런데 클라크는 1차, 2차, 3차야. 오케이? 1차, 2차, 3차는 뭐에 따라 분류했지? 생산하냐, 가공하냐, 유통하냐에 따라 달라졌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술 진보의 정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아닌 거. 나머지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학문이 나왔어. 이거 봐, 적용하는 거 봐봐. 새로운 학문이 나왔어? 그러면 그게 학과가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니?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 그게 분류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적용은 간단한 거. 이 유추법이죠. 그제? 9번이 추론을 문제 아주 기초적인 추론을 물어본 거야. 9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봐봐. 그럼 선생님 이런 거는 뭐 공부해도 쉬운데 뭐하러 공부하실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방식을 그럼 지금 그래서 안 써? 유추를? 쓴단 말이야. 똑같이 쓴다고요. 오케이?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이따가 좀 봅시다. 세 번째 글 하나 보세요. 세 번째 글. 여기에 좀 중요한 지문이 많아서 제가 여기 좀 봤어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를 관리를 위한 구조로는 배열과 얘는 아예 처음부터 뭐 주고 시작해? 화제를 주고 시작합니다. 얘는 그죠?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화제 잡는 게 어렵지 않지, 그지? 얘는 화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뒤에가 어려워. 뒤에가 어려워서. 그럼 이제 일단 몇 개로 구분하니? 배열이라는 애가 있고 뭐가 있어? 연결 리스트가 있죠. 다만 얘는 왜 대조로 보지 않냐면 맨 마지막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이중 연결 리스트라 그래서 3개나 있어. 3개. 얘는 대조 형태를 썼다기보다는 각각을 분류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분류가 됐어도 서로 관련을 띌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자, 배열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봐봐.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일단 항상 뭐 기술 용어 설명했죠. 포인터라는 단어 설명을 했어요. 포인터. 포인터가 뭐야?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된 위치를 포인터라고 하죠. 그리고 배열을 들어가. 배열 봐봐. 배열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저장소를 사용한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림 일과 같이라고 나와. 잘 봐. 물리적으로 연속됐다라는 건 개념이야, 구체적인 현상이야. 개념이지 정의를 시켜준 거야 이게. 그럼 물리적으로 연속됐다는 말을 니네는 어떻게 이해했어? 이 질문 안 읽고 온 사람 더 심각해. 이건 읽고 왔지. 자, 물리적으로 연속됐다는 말을 밑에서 찾아봐봐. 한번 찾아보면 이거 지금 찾아봐. 혹시 이미 찾으신 분은 체크만 하시고. 그림 1, 즉 그림 1은 뭐예요? 예시야. 지원아 사지 말고 찾아야 돼. 힌트를 줄까? 두어절로 돼 있어요. 내가 밑줄 그은 것 중에 하나 있긴 한데 보지 말고 찾아봐. 물리적으로 연속됐다.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보입니다. 이게. 이번 달은 다 뒤져봐야 돼. 예시에서. 찾아서. 뭐라고? 밑줄 그어봐. 틀리든 말이든 일단 밑줄 그어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봐. 내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한 거 아닌데도 질문의 답변이 빨리 안 나오죠. 시험장에 가서도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림을 잘 봐봐. 이거 봐봐. 예시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림 읽어 같이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도록 자료가 저장됐대. 이게 무슨 말이야?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배열은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바로 접근해서 읽기 쓰기가 가능하대. 지웠다가 썼다 이렇게 가능하대. 근데 그게 뭔데 그 논리적인 순서가? 가나다 순이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시가 훨씬 쉬운 거라고. 그죠? 그럼 논리적인 순서, 물리적으로 연속됐다는 단어나 논리적인 순서라는 단어보다는 뭐가 더 쉬운 말이야? 가나다 순이 훨씬 쉬운 말이지.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이게 글을 잘 못 읽어요. 이해돼? 그래서 거꾸로 올라오셔야 될 수도 있어. 읽다 보면. 내 말이 되지? 그러니까 그냥 글자를 순서대로 읽으면 독서가 늘어 안 늘어? 그럼 안 늘어. 그러면 봐봐. 내가 아까 그 학원 선생들이 가르쳤다라는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주고 정독을 해. 이거는 학생들한테 너무 잔혹한 짓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안 그래? 아니 뭐 샘플이 있든지 뭐가 이거 어떻게 읽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독을 하면 된대. 그냥 생각을 많이 하고 정독을 하면 된대. 근데 그러면 혼자 깨닫기에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많이 걸리지. 나는 몇 년 읽었을까요? 나는 수능을 언제 봤을까? 1997년에 봤어요. 아니 미안해. 1996년에 봤어. 내가 97학번이거든. 97년도에 대학생이야. 그러니까 나는 96년도에 수능을 봤어요. 그리고 물론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뭐 수능 공부할 일이 없다가 다시 보게 된 게 언제냐면 2010년부터 봤어요. 학원 강사 시작할 때. 우리 아들이 2011년에 들어가는거든. 그래서 내가 2010년인가부터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어. 그럼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한 15년째 독서 지문을 보고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걸 경험한 게 뭐냐면 여기 예전에 신채호의 아라는 그러니까 자아를 다루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인인가 뭐 이런 걸 다루는 신채호의 글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2000몇 년이지? 7년인가 2005년인가 수업을 하려고 읽었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진짜로. 내 머리가 이렇게 나빴나 싶을 정도로 지문이 어려워서 막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든 말든 그냥 어떻게 수업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는 척하면서 수업은 했어. 수업은 했어. 수업을 하고 그 다음 해인가에 또 그 사이에도 계속 수업을 했을 거잖아. 하고 1년이 지나서 또 수업할 일이 생겨서 1년 만에 이제 시즌이 돌아오니까 했던 수업을 또 하게 돼요. 하게 되니까 신치호의 아라는 그러니까 아와 비아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을 한 번 더 읽었는데 그게 이제 2008년에 한 번 읽고 2009년에 읽었는데 2009년에 읽어보니까 읽어볼만해. 그럼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독서를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방법은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머리가 조금 좋아진 거야. 국어보니까. 그러니까 지문이 읽을만 하더라고. 그래서 수능 잘 보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내 머리가 뭐보다 좋은데 지문보다 좋으면 돼. 교수보다 좋긴 어려워. 지문보다 내 머리가 위에 있으면 돼. 이게 간단한 방법이거든. 쉽게 말해서 니네 수능 누가 잘 보는지 아세요? 수능 국어는? 옛날에 진짜 대단한 놈을 봤는데 걔가 외국어 고등학교 다녀. 우리나라 최고 레벨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대원 외국어라고 있어. 대원 외고 다니는 애인데 그 새끼 공부를 더럽게 안 해. 그래서 나는 그 새끼 시험 수능 못 볼 줄 알았어. 공부를 너무 안 했는데 만점 나왔대요. 기분이 더럽게 나쁘더라고.
공부도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보다 많이 했어. 물론 고3 때 몇 달 했대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게 그냥 먹는 거야. 공부는 머리가 일단.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 대원하고 다니는 애 머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내일 이식해야 돼요. 전국 수능 1등급 했다는 서울대생 찾아가서 형님 오빠 제발 죄송한데 머리 일부만 조금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걔가 떠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이식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글을 계속 읽어서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약간 수학 머리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수학을 안 가르쳐서 잘 모르겠는데 국어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머리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수학은요 젊은 선생이 잘 가르쳐. 왜?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국어는 아시죠? 해밍웨이가 자기 최고의 작품을 썼던 때가 60일세예요. 노인과 바다 알아? 노인과 바다?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상어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밤새 싸웠던 그 노인의 이야기를 쓴 세계 최고의 명작이라고 돼 있는 작품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인데 그걸 60이 넘어서 썼대요. 그래서 국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어는 내가 마음을 먹고 조금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물론 내 머리가 갑자기 막 어느 순간 천재가 되는 건 없어요. 없지만 국어는 좋아진다라고 봐요. 저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혼자 막 정독해서 늘리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꼭 따라 하셔야 돼. 이거는 부탁드리는 거야. 선생님이 수업 중에 얘기하는 방법들을 잘 봐두셔서 내가 실제 지문 읽을 때 천천히 읽으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몸에 익으면 어느 순간에 점핑이 되는데, 그죠? 요즘 퀀텀 점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탁 트는 게 있거든, 머리가. 실제로 머리가 탁 트여요. 실제로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이 그런 걸 경험했고, 성적이 뜁니다, 그때. 다만, 기간이 걸린다. 계단처럼 오르기 때문에 지루하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튑니다, 그거. 그때까지는 참고 연습하셔야 되고, 방법은 정확하게 인증된 방법을 쓰셔야지 아무거나 막 쓰는데 문제부터 읽고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머리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시력을 좋게 만들거든. 기술적인 측면이고. 오케이? 그럼 봐봐. 내 말을 꼭 믿고 해보시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도 봐봐. 배열을 읽으면서 물리적으로 연속된 게 뭐야? 논리적으로 저장이 일치하게 읽는다고? 그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어떻게 바로 접근해서 읽을 수 있지? 그때 밑에 보니까 지리를 삭제하려면 한라를 달려야 되는데 그게 가나다 순에 따라 소백을 삽입하려면 지리를 밀어야 돼. 이해되지? 설마 가나다 순은 모르는 거 아니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그럼 지읒이 시읒보다 뒤니까 소백을 넣으려면 지읒인 지리를 뒤로 밀어야겠지. 이해되니? 그럼 밀어. 근데 무슨 순에 따라 해? 가나다 순. 그럼 당연히 안에 있는 데이터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 소백 어디 있어? 그러면 컴퓨터는 금방 찾을까 안 찾을까? 금방 찾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얘 장점은 뭐야? 바로 접근해서 뭐 할 수 있니? 읽기 쓰기가 가능하죠.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컴퓨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위치를. 단점은 뭐야? 가나다 순이니까 맨 앞에 하나 끼어들면 어떻게 돼? 다 밀어야겠지 만약에. 이해되니? 그죠? 요게 단점이겠구나. 그 정도를 체크하면서 읽어줘라. 오케이?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예시처럼 포인트를 하나 더 만들어. 더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 자, 아까 얘 앞에 있던 애 단점이 뭐야? 하나 바꾸면 다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포인터라는 게 포인터가 두 개야. 산 이름이 들어있는 포인터가 있고 뭐가 있어요? 다음 포인터가 있어서 산 이름 다음에 백두 다음에 어디로 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백두 다음에 누구였지? 1008번에 가면 설악이 있어. 그죠? 설악 다음에 누구야? 1004번에 지리가 있어. 그치? 근데 이제 소백을 넣을 거야 만약에. 그럼 A에다 뭘 집어넣어? 소백을 집어넣어. 소백을 집어넣을 거야. 그치? 그러면 소백은 누구 다음이지? 설악 다음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1004가 아니고 뭘로 바꿔줘야 돼? 1002로 바꿔줘야겠지. 그죠? 그럼 소백을 가. 그럼 소백 다음에 누구야? 지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넣어주면 돼? 1004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이해됐어? 그럼 몇 군데만 바꾸면 돼 얘는. 세 군데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데이터 하나 집어넣는데 그죠? 그럼 얘는 앞에 있던 배열의 뭐가 되겠어? 보완이 되겠지 보완. 자 앞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뭐 해줬어? 보완해 준 거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 저장소를 차례로 읽어야 돼. 지금 무슨 말이야? 자 얘는 위치가 막 중구난방이잖아. 위치가 막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죠. 그래. 그러니까 뭐 설악 찾아 그러면 백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백두 가, 그 다음에 1008, 그럼 1008 갔다, 설악하면 안 되면 한라를 가. 그러면 백두에서 설악을 갔다가 소백을 갔다가 지리를 갔다가 한라로 가는 거야. 겁나 오래 걸리겠지, 데이터 찾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떨 때 최악이겠어요? 찾으라고 하는 애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어디 있으면 저 끝에 있으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중 연결 리스트 쓰는 거야. 이중 연결은 어디로도 갈 수 있어. 거꾸로도 갈 수 있대잖아. 그쵸? 한라가 히읗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좋겠어? 거꾸로 가는 게 좋겠어? 거꾸로 가는 게 좋겠지. 그러면 얘는 거꾸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시간도 조금 줄일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한 중간쯤 있으면 이것도 오래 걸리겠네. 그지? 이런 거야. 이렇게. 그러면 봐봐. 이게 단순히 분류해서 글을 써놓기만 했어요? 아니면 서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서로 관계성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치? 근데 그 관계성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처음에 나와 있는 배열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배열을 잘 못 잡으면 모두 이해가 안 돼. 뒤에 있는 연결 리스트도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어. 글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됐어? 그치? 그래서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다가 막 예전에 내가 친한 선생님도 그거 하셨는데 종이에다가 구조도를 그리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준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손으로 그리라고 해.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좋은 방법이 아니야. 왜 그렇지? 일단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연습할 때, 그지? 또 하나는 뭘까?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시험 보는데 그 옆에다가 쓰고 있을 거야? 필요하면 써도 되겠지만, 이제 너무 헷갈리면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게 좋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차라리 그걸 연습할 바에는 뭐 하는 게 좋아? 머리를 더 쓰는 게 더 좋아. 최대한 머리를 쓸 수 있는 내 머리에 한계점까지 써서 내 머리를 퀀텀 점핑 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이해돼요? 그래야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머리를 자꾸 쓰시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여기 봐봐. 그러면 12번 문제 유형 잘 봐봐. 그럼 답은 나왔죠? 3번. 배열에서는 자리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이 달라질까? 아니야. 얘는 뭘 알고 있어 이미? 가나다 순, 즉 논리적 순서를 알고 있고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위치까지 알고 있어. 그러면 한라 찾아. 그럼 바로 간다고. 지리 찾아. 그럼 바로 간다고. 되셨나요? 그래서 3번이죠.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12번 문제가. 이해되십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틀리셨을 거예요. 네, 오래된 거라 그래서 꼭 쓸데없는 문제 아니고. 자, 여기 13번 문제는 그냥 서로 특징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대조 쪽에서는 지난번에 뭐 BGL 지문을 봤기 때문에 나머지 지문은 크게 볼 건 없는데 이거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요것만 볼게요. 거기 20페이지 가시면 제가 오늘 요 지문만 요 영역에서 요것만 보고 끝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몇 분이야? 네. 거의 1시간 다 돼가니까 이게 놀다 오니까 네? 쉬었다 오면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막 몸이 별배 틀려 이렇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죠? 한번 놀면 공부가 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공부하다가 한번 좀 쉬었다 하면 잘 될 것 같죠? 쉬었다 하면 더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뇌는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놀자고 강요를 해요.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의 뇌가 그렇다니까. 뇌는 효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뇌는 쉬고 싶어 한다고. 그럼 쉬었다 할까 이러면 쉬었다 하면 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요새 기분도 안 좋아. 막 슬럼프야. 니네 고3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거든. 그럼 슬럼프가 자주 와.
슬럼프가 왔을 때 이겨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그냥 하던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슬럼프가 왔을 때 좀 쉬었다 할까 그러면 아예 나락으로 갑니다. 한 주 쉬잖아. 그러면 얼마 동안 공부가 손에 안 잡힐 것 같아? 얼마 안 잡힐 것 같습니까? 한 주 쉬면. 한 주 쉬면요? 그냥 쭉 한 주를? 네. 이번 주에 공부가 잘 안 되고 한 주 동안 계속 놀았어. 약간 쉬었어. 한 달 가요. 딱 4배가 돼.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한 달이잖아. 그럼 한 달 쉬면 1년 쉬는 거야. 1년. 공부가 안 된대요.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데 공부가 계속 안 된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슬럼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공부하기 너무 싫어. 막 짜증이 막 이빨이 나고 막 이러면 그날 하루를 쉴 수 있는데 그 다음날은 원래 하던 스케줄대로 하셔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복구가 안 돼. 일주일 쉬어버리면 뭐 한 달씩 아테인가 가 있고 막 그럽니다. 지금이야 안 그렇지. 잘 이해 안 되지. 고3 돼봐.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똥줄 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 행동 자체가 이상한 짓 한다니까 니네. 그죠? 근데 이상한 짓도 하루만 해라 이거야. 하루만 하고 오늘 뭐 예를 들어 PC방 가서 놀아. 그럼 PC방 가서 하루만 놀아. 하루만 놀고 다음날 혹은 그날처럼 밤이라도 뭐 해야 돼요? 공부를 조금 다시 해야 돼. 그 착각하지 마. 쉬었다 하면 잘 될 것 같지. 쉬었다 하면 더 한대 그냥. 그 제발 쉬지 마시고, 오케이? 공부를 꾸준하게 계속 하시고 하시다 보면 좀 좋아져요. 좋아지고 또 지나가고 버티다 보면 나중에 대학생 돼 있고 그런 거야. 그지 지원아? 그만 줘라. 자 거기 봐봐. 어떤 장비의 신뢰도란 제가 아까 처음 나올 때 정의는 잘 봐야 돼, 그지? 신뢰도가 뭐니? 여기 정보가 몇 개 있어. 주어진 운용 조건이 있죠. 그지? 의도하는 사용 기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니?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작동할 확률.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봐봐. 그럼 신뢰도가 핵심일까?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는 한 번에 분석하기 어려워서 나눠서 한대요. 몇 개로? 2개. 직렬과 뭐야? 병렬 구조로 나눠서 한대. 나눠서 설명하면 이해되죠? 대조는 아니에요. 이거는. 2개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신뢰도를 구성하는 구조가 몇 개가 있는가요? 2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직렬 구조. 직렬 구조의 특징은 뭐야? 특징 잡으라고 그랬지 아까? 가장 간단해. 그리고 특징이 뭐니? 모든 부품이 정상 작동해야 기계도 정상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얘는 신뢰도가 얼마가 나와? 얘도 부품 1은 고장날 확률이 얼마야? 10%. 그죠? 정상 작동할 확률이 얼마야? 0.9죠. 90%야. 그죠?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 정상 작동하는 거야. 근데 부품 2는 얼마야? 부품 2는 80%. 정상 작동할 확률이 80%. 그럼 얘의 이 제품의 실제 정상 작동 확률은 뭘까? 직렬 구조에서 둘 다 정상 작동해야 되잖아. 그래. A가 정상 작동했는데 B가 정상 작동 안 해. 그래도 고장나고. 그죠? B가 정상 작동했는데 A가 고장나도 어떻게 돼? 기계는 멈추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떤 확률을 곱해? 2개를 그냥 곱하면 돼. 그지? 정상 작동할 확률을 곱해. 90% 곱하기 80%는 얼마 나와? 72% 나와. 즉 100번 중에 72번만 정상 작동, 28번 고장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신뢰도가 높나요? 낮죠? 그지? 그럼 밑에 내려와봐. 병렬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 자, 원인에서 결과 이름으로가 여러 개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모든 부품이 다 고장나야 얘도 고장나. 기계가. 그럼 얘가 고장날 확률은 얼마야? 모두 고장날 확률을 100%에서 빼면 된다는 거야. 그죠? 모두 고장나려면 어떻게 돼? 그죠? 10% 곱하기 20%를 곱하는 거야. 0.1 곱하기 0.2 하면 얘는 2% 확률로 전체가 다 고장이 나는 거야. 2%. 그럼 몇 프로 확률로 정상 작동해? 98% 확률로 정상 작동. 100번에 98번에 정상 작동한다는 거야.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앞에 직렬과 병렬의 개념을 쭉 깔아준 거예요. 자, 근데 이걸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다음 봐봐. 4번 달라봐. 이러한 신뢰도 구조는 물리적 구조와 구분된다. 갑자기? 그러면서 갑자기 뭐 했니? 자동차의 네 바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직렬이야? 바퀴가 이렇게 일렬로 돼 있냐? 아니면 네 개가 좌우로 이렇게 배치돼 있니? 좌우 배치돼 있죠? 그러니까 물리 구조는 뭐야?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그죠? 병렬 구조인데 바퀴 하나만 터져도 어떻게 돼? 차는 못 가요. 그럼 얘는 실내도 구조상으로는 뭐랑 똑같아? 한 개 고장 났을 때 전체 다 스톱하는 거지. 직렬 구조와 똑같다. 근데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신뢰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높은 제품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단락 가보면 신뢰도의 장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야? 중복 설계. 잘 봐. 앞에 봐봐. 이 글을 이렇게 볼 수 있어. 처음에 신뢰도 설명하고 신뢰도가 뭐로 구성돼? 직렬과 병렬 구조라는 구조로 설명을 할 수 있어. 설명한 다음에 그걸 합쳐서 뭘 설명한 거야? 중복 설계를 설명한 거야. 물론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물리 구조와 실제 실내 구조가 다르다라는 4번 단락이 좀 껴들어가면서 두 개를 합쳐줬어. 이해돼? 그럼 중복 설계를 할 건데 중복 설계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전자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로 차단기가 있어요. 왜? 그거 알죠? 우리 집에 두꺼비 집이라는 애가 있어. 알아? 걔 열면 이렇게 셧다운 되는 게 있죠. 걔가 뭐 하지? 집에 전류가 과도하게 흘렀을 때 전기를 뭐 해버려? 끊어버리, 차단시켜버리는 차단기라고 하는 애인데 걔는 이제 여러 개의 단추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단추. 예를 들어 냉장고에 연결된 게 있고 TV에 연결된 게 있고 에어컨에 연결된 게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 에어컨에서 과전류가 흘러가고 막 그 안에서 막 갑자기 고압전류가 확 흘러버리면 에어컨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모두 망가져. TV, 냉장고 다 날아가거든. 그죠? 그죠? 그래서 에어컨에서 갑자기 과도한 전류가 거꾸로 역류해가지고 흐르면 어떻게 하지? 전원을 탁 꺼버려. 그죠? 그래서 TV나 어디로 냉장고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봐. 앞에 봐봐. 이렇게 만약에 우리 집 에어컨에서 흘러온 과전류가 여기 냉장고가 있는데 가는 길이 두 개야. 그럼 이쪽을 막았는데 어디가 흘러? 반대쪽에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 구조는 어떻게 해야 돼? 일렬로 해야 돼. 들어오는 길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막는 애를 몇 개 배치해? 두 개를 배치하는 거야. 그지? 두 개를 배치해. 그럼 신뢰도 구조가 어떻게 되지? 병렬 구조를 가져와야 되는 거야. 왜? 앞에 애가 예를 들어 거꾸로 오는데 얘가 전기가 통해버렸어. 그러면 쭉 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고장났어도 어떻게 해? 뒤에 있는 애가 막아주면 되잖아. 그치? 얘는 정상작동 안 됐어도 얘가 정상작동. 그럼 이건 신뢰도 구조상 무슨 구조야? 병렬인 거야. 물리 구조로는 일렬로 돼 있지만 신뢰도 구조는 뭐니? 둘 중에 몇 개만 작동해도 한 개만 작동해도 정상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요걸 이해하면 몇 번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그지? 12번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보기 박스를 잘 봐줘. 그 보기 박스에는 무슨 설계했다고 돼 있니? 무슨 설계했어요? 중복 설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중복 설계라는 말이 아까 뭐였니? 물리 구조로는 어떻게 해야 돼? 직렬이고 실내 구조로는 병렬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냐면 물이 역류하면 안 되니까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한 밸브가 존재하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펌프를 맨 뒤쪽에다 놔야 되니 저 앞쪽에 갖다 놔야 되니? 뒤에 갖다 놔야지. 저 앞에다 갖다 놓으면 바로 물 맞을 거 아니야. 내 말이야? 얘들이 물이 역류할 때 밸브가 딱 닫히는 거야. 이렇게 중간에가. 그치? 그러면 펌프가 왼쪽 맨 뒤에 가고 밸브가 앞에 두 개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맨 앞에 밸브가 작동 안 됐어도 어디가 작동하면 돼? 중간 밸브가 끝다음 밸브가 작동하면 막아주는 거죠. 그 정답 1번 이렇게 하는 거야. 되셨나요? 내가 지문이 잘 이해가 되면 크게 어렵지 않다. 근데 다만 이 지문을 잘 읽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돼? 맨 위에서부터 개념을 잡아서 내려오지 않으면 4번, 5번 단락 이해가 잘 안 돼버리는 수가 생긴다. 오케이? 그리고 4번 단락도 되게 중요했다고 봐. 왜 4번 단락 쓸데없는 얘기 한 거 같죠? 또 자동차 바퀴 얘기 왜 하는 거야 싶지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단락인 거야. 그래서 수능은요 쓸데없는 단락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따로 놀아요?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 왜? 교수가 직접 썼거든 글을. 문제를 내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쓰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수능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도 버릴 게 없을 정도. 얼마나 잘 썼는지. 모의고사나 이런 데 학평에는 쓸데없는 말이 되게 많거든. 생각보다 많아요. 절반은 버려도 될 정도인데 수능은 버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을 보기 위한 공부기 때문에 크게는 이제 작게는 이제 당장 2학기 때 독서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니까 이걸 참고해서 잘
잘 읽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국어 문제 봐봐. 이게 N중 K 구제라는 게 있어요. N중 K가 뭐야?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었는데 엘리베이터에 뭐 쇠줄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뭐를 방지하기 위한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줄이 관계인데 줄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 뭐 최소한 50개는 작동해야 엘리베이터가 안 떨어져. 그럼 N중 K는 얼마야? 100분의 50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3번 선택지에 보면 K가 N이야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이야? N이 전체 개수잖아. 그럼 K가 N이란 말은 뭐야? 전체 부품 중에 전체 부품이 정상 작동해야 돼.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요? K가 N이란 말은 N분의 N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00% 정상 작동해야 제품도 정상 작동한다 이거지. 그럼 아까 무슨 구조랑 똑같니? 직렬 구조가 똑같죠. 직렬 구조가 전체가 다 정상 작동해야 정상 작동하니까. 됐어? 그래서 한번 정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 11번 문제도 잠깐 보세요. 11번 문제. 야 도로에 줄지어 서 있는데 가로등 한 개 고장 났는데 나머지는 그대로면 병렬이지. 두 개 퓨즈 중에 한 개 나갔는데도 정상 작동하지. 그럼 뭐야 이것도? 병렬이지. 교실 천장에 있는 4개의 형광등 중에서 하나 뺐는데도 3개는 켜져 있네? 병렬이죠. 4개의 건전지 중에 하나 뺐더니 정상 작동을 안 해. 그럼 뭐야 이거는? 직렬이죠. 그런 거야. 이해돼? 5번에 보면 이중 제동장치가 있는데 제동장치 하나는 고장났는데 그래도 제동이 걸렸어. 그러면 병렬이죠. 이렇게 하는 방식의 문제다. 됐었나요? 그러니까 지문이 잘 이해되면 문제가 잘 풀린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대조까지는 거의 다 끝냈는데 요 뒤에는 그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푸신 분들 중에는 크게 막 틀린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건 개별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과정이 아주 어렵진 않았던 모양이야. 근데 이건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이 질문들이 사회 질문일 것 같아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예요? 숙제를 아직 안 했어. 숙제를 안 한 인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내가 여기는 오늘 수업을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풀어와. 알았죠? 보시고 혹시 푸신 분들 중에 질문할 게 있으면 개인별로 질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번째 단락도 문제와 해결인데 이건 지난번에 봤던 첫날에 봤던 지문하고 여기 뒤에 내려가면 어디는 여기 있다. 중요한 질문이 이 지문이거든요. 그 과학사의 그늘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질문. 이 질문이 중요한. 이건 거의 유사해요. 질문 유사해. 그래서 이것도 제가 미리 설명하면 약간 스포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도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밀린 과제들 좀 빨리 하세요. 그리고 기본 교재는 오래 끌 생각이 없어 나는. 이거는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지금 오래 붙들고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푸시고 개인 질문하고 끝내기로 하고 오늘 잠깐 쉬고 오늘은 수능 지문을 좀 볼게요. 나 수능 지문을 한 개라도 푼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수능 지문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보내줬을까? 아니야 보내줬을 그 소리는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인데 안 푼 사람은 손 들어봐. 안 푼 사람 지원아 풀었어 한 개 풀었다 그랬나? 논리 집중주의자와 포커. 진짜? 너 안 보내줬냐 내가? 수능 기출 질문.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정답만 보내면 너무 불리해. 그래 이거 밑에 거. 이거요? 아니 밑에 거 이거잖아. 어때 이거는? 이거 풀었는데? 이거 풀었어요. 힌트를 풀었어요. 네, 이걸로만 봐서. 몇 개나 보냈냐? 하나? 아니 이거 이거 앞에 부분. 무슨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어. 50. 안 풀었어요. 그러면
테니까 좀 풀어. 지금 풀어봐야 돼. 풀자는 수업을 듣기가 어려워. 승재는 그러면 이거 필요 하나 풀어봤다며. 하나 이거 안 줄 거야. 줄게 기다려. 니네 다 갖고 있지 이거. 알지. 지금 목사에서 야, 너 채점 어떻게 했냐 이거? 저 찾아봤어요 지금. 나한테 달라 그러지. 너도 어떻게 채점했어? 채점을 못했어요. 풀긴 풀었는데. 답지를 안 줬지 내가. 주셨어야죠. 답지. 지금 준 책 뒤에 답지 있어. 네? 뭐예요? 책, 어떤 책. 거예요? 아니, 그거 답지가 거기 있다고. 이거 어떻게 아니, 그거 찾아가시냐고요? 아니 저거. 이거는 이거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 저 책 뒤에 봐봐. 정답지가 거기 뒤에 있다고. 그거 있잖아. 이건 뭐예요? 그거는 빈칸 정답지. 아, 빈칸은 빈칸만 있는 거예요? 빈칸 많이. 네.